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과서 집필진에는 최장수 고고학 교수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원로 교수 67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 명예교수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사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원로 교수들 외에도 현대사 부분의 서술을 지원할 경제학자, 정치학자, 헌법학자 등도 국정교과서 편찬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업무를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형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지만 풀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 고시가 발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2017년 3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집필진의 공개 범위입니다. 정부는 집필진 공개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지만 일부만 공개할지 아니면 전원을 공개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필진 중 4-5명의 대표만 공개한다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필진들을 전부를 언제 어떻게 알려드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논란이 되는 역사에 대해 집필 기준을 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국절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어떻게 서술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어낸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저술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집필 과정과 검토 시간이 너무 짧아 교과서 오류를 제대로 잡아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PPT 자료까지 활용했습니다. 네, 조목조목 사례를 들며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올라선 황교안 국무총리. 황 총리는 연단 옆에 설치된 대형 TV 모니터를 보며 미리 준비한 담화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역사 교육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어떠셨습니까? 황 총리는 모니터를 통해 기존 검정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 중 쟁점이 되는 7가지 소주제와 관련한 통계와 설명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국가 수립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한 일부 교과서를 비롯해 다수의 교과서가 북한의 군사도발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들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PPT를 활용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성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시각적인 효과와 대국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총리실은 총리가 담화문을 읽는 속도와 모니터 화면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